아주. 그래. 채린이도 처음에 신기했어요. 채린이하고 학교에는 그 귀여운 모자 안 쓰고 갔어요? 저요? 어. 털 모자. 헤헤헤. 내일 쓰고 가기로 했어요. 진짜로요? 네. 이야, 좋아. 어. 많이 오냐. 승빈이 저기 채린이 모자 모르죠?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진짜 그 뭐 팅커벨이 내려왔나 뭐 이런 정도로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자, 보자. 14장. 이 부분 중요해. 짜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델타 GR은 델타 GR 노트 RT 로그 Q. 저 수식이 가장 중요했죠.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시험에 억수로 나올 건데, 요 각각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R, 여기 이제 뭘 줄임말이었냐면 바로 이제 리액션이었죠. 그래서 저 리액션 엔탈피라고 하는 것도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 희한하게 정해졌는데, 그 리액션 엔탈피의 정의가 뭐였어요? 바로 지우개. 바로 요렇게. 그래서 이게 쓰기가 알파벳이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짜잔. 여기 바로 반응 깁스 에너지의 정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G가 이제 깁스 에너지를 뜻하고, 여기에 있는 요 에타라고 표현한 얘가 반응 진행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PT니까 등온 등압 조건. 그럼 이게 뭐로 표현됐었냐면 뮤 생성물 빼기 뮤 반응물.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제 뮤는 뭐였죠?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정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외우고 이걸 써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 일반 화학을 배워도요, 이 케미컬 포텐셜과 반응 깁스 에너지가 이렇게 미분 형태로 정의돼 있다라는 걸 사실 대학교에서 일반 화학을 배워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는 이 내용이 나와서 내가 조금 언급하고 증명도 해봤어요. 알겠죠?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요 수식을 외우는 거다. 저번 시간에 요거 아주 내가 강조했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해볼까? 요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32페이지. 두 번째, 이 활동도. 영어 표현으로는 activity. 자, 이 활동도 이게 뭐냐? 어떤
화학적 환경. 이 화학적 환경이라는 게 뭐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용매 조건이 어떠냐, 그리고 다른 반응물이 어떠냐,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환경에 놓인 특정 화학종의 실제적인 반응성을 뭐라고? 활동도라고 합니다. 요렇게. 자, 요즘 대훈이, 우리 대훈이 왔어. 대훈아, 혜민이 알아요? 네. 그래. 그래. 혜민이도 대훈이 알아요? 그래. 그래. 선생님 같은 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옆반이에요. 뭐 의자가 왜 이렇게 있어? 의자가 희한하게 있네. 그런가? 좋아. 그러니까 14장 가지고 왔어요? 좋아. 아유.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 선수 중 제일 유명한 사람. 바로 뭐 손이죠, 손. 손. 저 손흥민 선수 잘하잖아요. 요즘은 진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지금 약간 주춤하죠. 왜냐면 걔가 딴 데로 이적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멘탈이 약간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손흥민 선수의 동무대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진짜 잘하는데 중요한 건 그 손흥민 선수가 잘하죠. 잘하긴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의 경기력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있을 때의 경기력이 똑같나요? 다르겠죠. 뭔가 다르죠. 뭐 더 어디가 더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뭐 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같지는 않다. 그렇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환경 때문에. 네, 바로 뭐냐면은 어떤 구장에서 뛰느냐. 알겠죠? 그러니까 관중이 누구냐, 어느 나라에서 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 선수가 누구냐. 무슨 말이 알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팀으로 같이 하는 뭐냐면 스포츠에서는 그 개개인 선수의 능력을 그래서 수치화하는 게 쉽다 어렵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여기서는 빛이 나지만 어디서는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쨌건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걸 실제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걸 그걸 활동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걔가 용매가 누구냐 그리고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실제적인 반응성을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걸 활동도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활동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용액상의 물질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AX 이런 꼴의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A가 그 액티비티 요거의 줄임말이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이제 그 X가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마 X 곱하기 X REF
저런 걸로 표현을 해줍니다. 저런 걸로 표현을 해준다. 자, 이때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 화학종의 현재 몰 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1. 농도가 진하면 기본적으로 활동도는 무조건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쪽수란 얘기죠. 하나하나가 힘이 없어도 쪽수가 많으면 그 역할은 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건 그 해당 물질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활동도는 무조건 강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빵 법이 있는 거 아세요? 빵? 네, 프랑스 빵 법. 바게트 빵?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법으로 프랑스 빵을 정의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대충 보면 이렇게 그 프랑스산 밀가루가 몇 프로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산 효모와 물을 사용해야지만이 법적으로 프랑스 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어떻게 왜 그럴까요? 정한다고 말하긴 하겠지만은 뭔가 왜 그런 걸 정하냐면요. 네. 바로 이미 프랑스 사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그 프랑스 가본 사람? 준호, 왠지 파리지앵, 파리지앵. 왠지 파리의 분위기가 물씬 그죠, 체리나? 네? 체리나. 준호 보니까 파리 생각나죠? 파리, 파리. 준호 파리 언제 가봤어요? 언제? 작년에요? 어떻게 해요? 작년에 어디 갔냐? 대장이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혹시 가족끼리 갔어요? 이야, 어땠어요? 어땠어요? 되게 하늘이 되게 네. 맑고 예, 그렇죠. 거기 지중해들이 하늘이 다 막죠, 사실은. 예. 지중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어우, 좋아. 오, 부럽다. 나도 파리를 가봤을까? 진짜로요? 혜민도 파리 가고 싶어요? 그럼 혜민이는 누구랑 파리 가고 싶어요? 네, 뭐라고요? 혼자 간다고요? 혼자 간다고요? 그렇구나. 그래, 혜민이가 지금 체린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막 난리예요, 지금. 체린이가 지금, 혜민이가 체린이를, 그래,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건, 자, anyway. 나도 파리를 가봤지. 언제 가봤을까? 10년 전 신혼여행 때 갔었죠. 네. 좋더라고요. 네. 나중에 하여튼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은데. 뭐 여하튼. 근데 그 프랑스 가면 느끼는 건데요.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어디서 온 사람들? 바로 세네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세네갈계 그 흑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 축구 선수 중에 그거 지단 알아요? 달걀 지단이요? 네. 달걀 지단이요. 네. 2002년 때 프랑스 월드컵 주장 지단. 그 다음에 지금은 프랑스 대표팀 감독이신데 그분도 있고 앙리. 그 다음에 최근에 음바페. 앙리가 헨리 맞아요? 예? 앙리가 헨리 맞아요? 예, 헨리를 불어식으로 읽으면 앙리가 되는 거죠. 예, 그거 다 세네갈계 이민들이거든요. 왜 세네갈계 이민이 많다? 세네갈에서는 예, 바로 세네갈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불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서 이민자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니까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전담하겠어요? 약간 좀 노동자. 노동.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3D업에 주로 종사했겠죠. 뭐 접시 닦기를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그게 영원할 거냐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는 힘들게 살아도 2세대, 3세대는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세네갈계 이민, 그 아프리카계 이민 중에서도 변호사가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할 건데 왜 대부분을 차지하냐? 기본적으로 아프리칸들은 자녀들을 몇 명 많이 놓죠. 근데 유럽 사람들 애기 많이 낳아요? 별로 안 낳아요? 별로 안 놓죠. 이것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프리카계 이민들이 사회생활은 프랑스인으로 하겠죠. 네. 하지만 집에 가서는 뭐로 살겠어요? 아프리카. 집에 가서는 아프리칸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프랑스가 원래 먹던 전통 음식이나 문화가 사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내에 출간되는 모든 출판물 있죠. 출판물에는 불어가 70% 이상 항상 들어가야 돼요. 영어로 병기할 수는 있는데 프랑스어가 70% 이상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출판을 할 수가 있어요. 번역가들은 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대신 그거는 프랑스 책이 아니라 외국 수입책처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쪽스가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사람 사이의 문화가 됐건 화합물이 됐건. 아시겠죠? 선생님, 네. 인종차별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왜 그? 글쎄요? 확인하고 네? 나와가지고 다시 왜요? 인종차별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 그 진화론적으로 이제 종의 정의를 총 세 가지를 하거든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하고, 두 어. 번째로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하고, 어. 이제 세 번째가 어.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해야 하는데 네. 이 인종차별을 하면요, 이제 황인종하고 흑인하고 백인 있잖아요. 그렇죠. 우생학적으로도 이 별로죠. 서로 인종차별을 하면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면 그렇죠. 이제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로 이어야 돼가지고 서로 다른 종이 돼요. 어휴. 생물 시간 배운 거잖아. 라고 생명 시간에 어제 배웠습니다. 야, 여기 저 누구냐? 저 승빈이는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마술도 잘하고 막. 저 혜민아, 저 승빈이 저기 해리포터인 거 알아요? 몰랐어요? 승빈이 저기 호그와트에 살잖아요. 호그와트. 마술하고. 우리 승빈이가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줘요. 마법사, 그 지혜로운 마법사처럼. 승빈이 멋있었어요. 그렇죠. 인종차별은 진짜 정말 와, 이제 내 생각으로는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난 진짜. 그 정도로 인종차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승빈이가 한 관점의 얘기를 해준 거죠. 네, 하여튼 그렇다. 인종차별은 혐오에서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혐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왜죠? 다른 뭐라고요? 뭐라고요? 파워가 있으니까. 아, 참. 애가 너무 많이 싫어요. 그 다른 동물들은 혐오라는 감정이 좀 적거든요. 네. 여러분 그 고양이가 예를 들면은 흑인을 혐오할까요? 아니요. 뭐 강아지는 동양인을 혐오할까요? 다른 동물 체계들은 혐오라는 개념이 없어요. 혐오라는 개념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죠?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 생존 때문이에요. 아. 사실은 혐오가 적절히 발현되면 생존성이 올라가요. 아, 적을 혐오해서. 예, 예를 들면은 똥, 그러면 똥인지 모르고 출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세균 바이러스 같은 걸로 감염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음식 같은 것도 썩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지만 음식 같은 거 썩어 있으면 하잖아요. 네. 이런 게 혐오 감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생존성은, 그러니까 혐오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인간의 생존성을 올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혐오라는 개념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혐오라는 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혐오라는 감정이 발현되는 게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종차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권을 유지하고 싶을 때, 내 정권에 대한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싶을 때 혐오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 타 민족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인종차별은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조종당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종차별 진짜, 진짜 정말 인종차별 하는 놈 진짜 정말 나쁜. 아니, 사실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놈이 나쁜 거고,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바보 병신인 거야 진짜. 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예. 하여튼 알겠죠? 인종차별 내가 얘기 또 엄청 많이 해줄 수 있어. 인종차별 관련해서는 진짜 정말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예. 프랑스가 지금 인종차별 심하거든요. 왜? 마크롱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인데 걔가 존나 개새끼거든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는 놈인데 존나 개새끼예요 진짜. 진짜 나쁜 놈이에요. 걔가 이제 그 극우파인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인종차별 혐오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부추겨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정말 나라가 똥이 됐어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급스러운 문화의 프랑스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프랑스에 대한 얘기도 내가 참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거 알겠죠? 우선 요거. 자, 그 다음 여기서 1 짜잔 이라고 쓰고, 여기 이제 원래 말은 레퍼런스예요. 원래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걸 이거 줄여서 REF라고 쓴 거거든요. 의미는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그냥 원몰입니다. just. 그냥 일몰로 정합니다. 왜 일몰로 정하느냐? 바로 활동도는 단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활동도는 단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고로 이런 표현 기억나요? 자, 특정 화학종의 케미컬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케미컬 포텐셜을 뮤로 표현하고 이 표현은 뭐예요? 이게 표준 상태를 뜻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보시다시피 몰 분율이 쓰여져 있어요. 언제? 이상 용액에서. 이거 저번 시간에 마구마구 했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에 대응이 되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활동도인 거예요. 어디에서? 실제 용액에서. 그래서 이상 용액에서 몰 분율이 그 화학종의 케미컬 포텐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상 용액에서고요. 그럼 실제 용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 분율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케미컬 포텐셜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예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 분율로 표현되는 게 이상용액, 활동도로 표현되는 게 실제 용액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몰 분율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죠? 몰 분율은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도 역시 뭐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단위가 없는 것으로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농도에다가 그걸 단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현재 농도의 단위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로만 표현되겠어요? 그냥 어떤 숫자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또 그러면 저거는 그 감마 x 곱하기 약간 단위 몰 농도당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다시 뭐라고요? 단위 몰 농도당 분자 몰 농도 막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기준이 1몰 기준이고요. 현재 1몰 기준에 대해서 현재 농도의 B가 활동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1몰은 뭐 항상 1은 1이니까 그냥 단위 없이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을 그거 기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여기에 있는 쟤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활동도 계수라고 합니다. 쓸 때는 이제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바로 농도 이외의 활동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 그걸 활동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자체의 몸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그야말로 주변 영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야말로 주변 영향이 홈구장의 뭐 상황, 그 다음에 원정 갔더니 그 경기장의 잔디 구장, 잔디의 상태 뭐 이런 것 등등.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축구에서 A매치란 말 알아요? A매치. A매치가 뭐예요? 축구에서 하는 A매치. 바로 피파가 주관하는 국가대항전을 A매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회가 무조건 A매치인 거예요. 그 A매치들로만 이루어진 경기를 그게 바로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꼭 월드컵이 아니어도 이렇게 국가대항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올림픽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A매치라고 하는데 놀라웠게도 A매치 경기 중에 홈 무패인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홈 경기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못해도 비기는 거고, 이 나라는 있잖아요. 브라질의 독일이 와도 못 이겨요. 그 홈에서 하면. 어디게? 한국 이거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게요? 홈 무패가 인 나라가 있어요. 경기장이 뭔가 무슨 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했을 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A매치 경기를. 독일, 브라질이 와도 못 이겨요. 바티칸이요? 뭐 하나님의 힘으로?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어? 러시아요? 너무 추워서. 추워서요. 스웨덴 이런 나라도 춥기는 왜 안 가지? 국가에 돼 있어. 북극 곰들이 나와서 축구하면 이기겠죠. 북극곰 나오고 펭귄 나와서 축구하고 이러면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들어봤는데. 볼리비아라는 남미 국가인데 왜냐? 그 나라의 수도가 보고타라는 곳인데 그 수도가 해발 4,000m에 있습니다. 해발 4,000m에 있어서 공기가 지상의 50%. 그래서 약간 해발 고도 4,000m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3분만 뛰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 거기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파에서 한번 피파의 그 강대국도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A 매치 경기를 할 때는 해발고도 3,000m 이하에서만 A 매치 경기를 치르자라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조까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당연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그 좌파 대통령이거든요. 그 서민 대통령이에요. 노동자 대통령이어가지고요. 볼리비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부자들한테 쓴소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볼리비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지.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 해발 4,000m 이하에서만 축구하자. 그게 진짜 좀 짜증나지 않나요? 뭐 아이고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저렇게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차피 놀자고 하는 건데 그걸 또 굳이 또 그렇게 조항을 만들자고. 하여튼 있는 놈들이 더해. 네, 하여튼 네. 이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비기는 거죠. 볼리비아 그 폼팀에 가면.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그래서 그 농도 이외의 활동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걸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어떻게 된다? 온도, 용매, 다른 반응물, 다른 화학종 들에 의해 이 활동도 계수가 결정됩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지웠나요? 그리고 이제 이 감마는 보통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 용매, 다른 화합물들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활동도 계수야말로 같은 값을 갖겠어요? 맨날 달라지겠어요? 이 값은 상황에 따라서 맨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활동도에서 본질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활동도 계수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는 몇몇 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는 모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용액이다, 기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리학자들이 일부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든 시스템에 대한 활동도 계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연구가 돼 있는 아주 어려운 분야예요. 알겠죠? 하여튼 이런 거 활동도 계수라고 하고 얘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값이 0에서 1 사이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이게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1보다 커질 수도 있는데 보통 1이에요. 무슨 말이죠? 보통 1. 보통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내용 밑에 밑줄 써야 되는 이제 칸이 모자라서 여기 쓸게요. 제가 감마 x가 1인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겠어요? 이상 용액에서. 그래서 이상 용액에서만 딱 1이 되고 그 외에는 1이 아닌 값을 갖는데 보통은 0에서 1이 흔해요. 알겠죠? 근데 어쩌다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워보도록 하고 뭐 거의 뭐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뭐 저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액상 물질에 대해 활동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용액상 말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자, 아까는 용액상이었죠. 두 번째는 기체 혼합물. 해설은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꼴이 뭐 비슷비슷하죠? 잉? 자, 감마는 당연히 뭘 거고요? 활동도 개수일 거고요. 자, px가 뭐겠어요? X. 바로 기체니까는 기체 상태의 부분합을 뜻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 표준 압력, 이건 뭐 몇 기압으로 정해진 거겠어요? 1ATM. 1ATM. 그래서 해당 시스템이 그 용액 중인지 아니면은 기체 혼합물인지를 보고 그냥 둘 중에 적절한 걸 골라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다. 그 다음 2.3. 자, 여기서 9. 준다. 8. 자, 활동도를 한번 슬쩍 적용해 볼 텐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상황에 관계없이 그 반응성이 일정한 경우, 자, 모든 것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뭐 딱히 예를 바로 확 들긴 좀 못한데 뭐 여하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왜 그거 뭐야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그거 왜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성격과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내성적이고 시무룩한데 친구들이랑 있으면 막 왁자지껄하고 막 나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어떤 상황에서건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자리에서건 똑같이 막 그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합물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상황에 관계없이 그 반응성이 일정할 경우 A를 1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활동도가 항상 1로 표현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바로 이때 활동도가 항상 1입니다. 이때 반응은 자 우리말 번역은 계면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뭘까요? 계면? 영어 표현으로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반응은 계면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면 조성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좀 편한데 첫 번째 1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AgCl 침전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녹아야 안 녹아요? AgCl 침전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침전 혹은 앙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저런 걸 넣었을 때 육안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가 수용액이다, 여기가 침전이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때 이 구분이 되는 요 부분,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상경계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계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경계 혹은 계면을 토대로 일부의 AgCl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가거나 다시 모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일부 표면에 있는 녀석들이 저렇게 떨어져 나와서 수용액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일부의 염이 용해되어도요, 저 표면 조성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표면 조성은 바뀔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이온 결합 염 고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규칙적인 구조로 무한개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규칙적인 구조로 무한개 쌓여 있는데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몇 개 떨어져 나와도 거기에는 또 Ag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무한개 또 계속 같은 고체 그 격자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나 안 떨어져 나오나 거기 상황은 계속 똑같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 나오는 그 어떤 반응성이 변치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스템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 요 놈의 활동도를 항상 1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AgCl 요 놈의 활동도는 언제나 1로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오일 이런 게 떠 있는 경우, 이때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겠죠. 하지만 뭔가 상호작용이 벌어진다면 이 계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역시나 저 계면의 조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리가 없을 테니까 이런 경우도 이 오일의 활동도는 1로 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액체와 고체는 그 자체가 활동도가 1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2. 묽은 용액에서 용매를 활동도가 1로.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섞이기 전후 조성이 거의 비슷하죠. 묽은 용액이니까 용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용질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용질은 극소량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매가 지금 대부분인 거야. 그럼 그 용매가 그 뭐냐면은 섞이기 전이나 섞이기 후나 거의 용매가 대부분인 게 그 뭐 그냥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용매라고 하는 녀석의 화학적인 역할이 크게 차이가 있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어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용매 성분의 활동도를 사실은 근사적으로 1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용매의 활동도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매의 활동도가 1에서 멀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한 용액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아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 주제 중엔 진짜 기가 막히게 희한한 것들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HF 얘가요 우리가 약산으로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묽은 용액에서 그래요. 묽은 용액에서는 약산이 맞는데 제가 진한 용액에서는 놀랍게도 초강산이에요. 황산보다 더 강산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설명한 이론도 있긴 한데 뭐 지금은 HF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진한 용액에서는 예전 상상을 할 수도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전부 다 묽은 용액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자유전자. 자유전자의 활동도도 1입니다. 자, 자유전자 대표적으로 어디 있는 게 자유전자예요? 바로 저 돼지 콧구녕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가 자유전자잖아요. 어? 저 무슨 쿡 하면 꿀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전자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자유전자. 자, 전류라고 하는 현상이 있죠. 전기적 입자의 흐름. 전류의 속력은 얼마로 정하죠? 이거 증명된 건 아닌데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가정합니다. 네. F는 SEVN이긴 전류의 속력은 어떻게 가정하죠? 바로 빛의 속력에 가깝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어느 날, 뭐, 오늘 휴일이야. 그럼 간만에 휴일이라 오늘은 좀 릴렉스 하고 싶어. 그래서 그동안 미뤄놓았던 드라마를 오늘 몰아보고 싶어. 무슨 말 알겠어요? 봐야지. 하고 돼지 콧구녕을 콘센트에 꽂고 TV를 딱 켜려고 하는데, 탁 꽂고 TV가 켜질 때까지 5시간을 기다려야 돼. 자, 그럼 TV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죠? 자, 모든 전기기구는 어떻게 작동해요? 꽂자마자 되죠. 왜? 저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진짜로 전자가 저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거예요. 뭐냐면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선이 있으면 진짜 전자 하나가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냐 그게 아니고 전자가 도선에 따라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있을 거 아니야. 한 놈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으면 네. 마이너스 극에 전자가 탁 들어오면 전자하고 전자끼리 뭐가 있어? 청력이 있지. 청력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튕겨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런 긴 벤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쭉 앉아 있으면 맨 마지막에 사람이 누가 와서 내가 좀 저거 앉고 싶은데 해가지고 엉덩이로 툭 치면 바깥쪽에 있던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거 뭔 말인지 알죠? 그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다고 도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전류의 속력을 가장 빠른 빛의 속력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왜? 모든 물질에는 전자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겠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바로 또 어떤 예들에서도 나오냐면 그 산화 환원 반응의 전자, 그게 또 자유전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철 3가 이온이 전자랑 반응을 해서 철 2가가 되는 이런 전기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요건 지금 그 환원 반응을 그 예시로 든 건데, 이 환원 반응에 나와 있는 이런 반응식에 나와 있는 이런 전자 있죠? 이런 전자가 뭐다? 이게 자유전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전자들은 항상 또 어떻게 활동도를 1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커피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혜민이가 처음 온 날이니까